오랜 싸움의 반복이었습니다. 도수가 높아서 이제는 절정에 이른 겁니다. 판사 동지, 나 더 이상 청아 못 살겠습니다. 갈라지겠습니다. 법률이 판결할 거요. 석춘 동무, 공장 예술 소조에서 소박하게 노래를 부르는 아내가 어떤 허영심과 우월감에 찼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이 어떤 허영심인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오. 가정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요구에 비춰보시오. 연애 시절이나 신혼 시절 때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는데 어째서 애정이 식었다고 보? 이것도 예술인인 아내가 허영심에 차서 삼방공인 남편을 깔보게 돼서일까?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내가 공장으로 찾아가겠어. 그때 대답해 주시오. 판사 동무 면목이 없습니다. 예술로서 교양한다는 우리 집단에 사생활을 잘못하는 그런 여성이 있다는 걸 뭐라 변명하겠습니까? 순희 동무가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직맹 조직에서 순위 동무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뒷소리들이 있죠. 독창 가수라는 우월감이 있고 동무들과 섭슬리지 못합니다. 오래된 가정 문제로 성격이 이질어진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직맹 조직에서는 어떤 방조를 주었습니까? 우리 직맹 조직에서 공개적으로도 비판하고 개별적으로도 충고를 주었지만 소용이 없는가 봅니다. 요즘에는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노래 수준이 낮아져 무대에 출연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성강군 이동 공연에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 나아지지 않고 가정 문제로 여론이 커지면 예술단에서 내보내는 문제도 토론하려고 합니다. 직맹 조직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거겠군요. 처음에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 몇 대 때리고 이제는 집단이 망신스러워 너 갈 대로 가라 그러고 부단장 동무 너무 차갑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사생활의 결함과 그 가수로서의 재능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단장 동무도 잘 아시겠지만 중흥 가수로서의 순위 동무는 포부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 공연에도 내보내지 않고 극장에서까지 내보내는 건 삶의 참 의미를 묵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불화가 있다고 해서 인격적인 처벌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재능이 피어나는 길을 막는 것은 우리 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단장 동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집단이 순위 동무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위 동무는 남편과의 애정 생활에서 그 지성적 요구가 강한 여성입니다. 다만
사회에 이바지 않는 예술인의 사명감 위에 그것을 올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래가 필요한 친구가 있어서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배낭이 무거워 보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연구사 선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따뜻해지면 돌아오겠지요. 선생은 어느 애군네 가정 방문을 다녀오는 모양입니다. 판사 동지는 꼭 본 것처럼 말하십니다. 선생이 오는 길에 무슨 생각했는지도 다 알지요. 사실 전 재판소에서 어째서 리온을 시켜주는지 불만스럽습니다. 애군이 리온 가정 자식이구만요. 제 영일이란 학생은 13살입니다. 어머니가 계모죠. 가만. 최영일 13살입니까?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최예림이라고 전기문화용품 공장의 판매과장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몇 해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림입니다. 어떤 직명에 속해 있습니까? 도 전기문화용품 판매 과장입니다. 리온 소송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옳지 못한 행동 때문입니다. 아늘에서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아내의 어떤 행동이 신의를 배반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다른 남성과 다정히 웃고 다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다른 남성이 누군지 압니까? 직장 생산 지도원이란 작자입니다. 그렇다면 동지적으로 즐거운 말이나 사업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사업상 이야기를 직장 밖에까지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한 방향인 생산 지도원과 저녁 퇴근길에 몇 번 같이 왔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있죠? 7살 총각애와 9살 딸애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병맥주를 대표서 손상에 내놓는 떼부시 못한 촌뜨기 여자가 후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판사 동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영일이는 제 누나를 끔찍히도 따릅니다. 판사 동무, 제가 아이들을 맡게 해주십시오. 영일이는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학업 성적이나 품행이 늘 학급에서 뒷전을 차지합니다. 사실 영리하고 사색형의 두뇌를 가진 학생인데 싹을 잘 키우면 공학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아이죠. 아니, 근데 선생은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도화 시간에 실물 메뚜기를 두고 그림을 그렸는데 다음날 영일이는 나무로 메뚜기를 깎아왔습니다. 윤곽만 배워지면 메뚜기의 뛰는 원리를 파악하는 아이죠. 그런 영리한 애군이 어떻게 리온 가정의 자식이 되었을까요? 남편보다 10년이나 젊은 계모가 영희를 되는 대로 키웁니다. 중학교만 졸업시켜서 직장에 내보내자는 목적밖에 없죠. 그런 계모와 같이 지내면서 점점 삐뚤어 나가 사흘이 멀다고 일을 빚어냅니다. 애군은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이 많겠습니다. 교훈이 아무리 속을 태우고 뛰어다닌다 해도 친혈육의 사랑에는 비기지 못하죠. 혈육의 애정을 끄는 부모는 피치 못할 사정이 어떻든지 법적인 타당성이 있던지 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동지, 재판소에서는 왜 리혼을 시켜주는가요? 어른들의 새 생활, 새 행복을 위해서요?
제가 낳은 후대의 행복을 떠나서 과연 부모의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기 공장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만 주시죠. 이건 집에 가져갈 게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그럼 친구분한테 모래를 가져다 드리세요. 이건 제가 집까지 가져다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남편이 시내에서 대학 공부를 할 동안 군살림 경영서에서 일했습니다. 산발을 타고 다니며 어린 나무를 키우는 일을 맡았디요. 총각애와 딸애를 키우며 매달 타는 생활비는 쓸 것만 조금 내어놓고 꼬박이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훌륭한 기사가 되면 어느 공장 지부에 집을 잡고 오붓한 생활을 할 날을 기다리며 산에서 숲에서 골짜기에서 일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전기문화용품 공장에 배치되어 이곳으로 왔지만 저를 아내가 아니라 식모로 아이 보기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진정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대접을 받고 싶었지만 모욕과 멸시와 구속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 살 수 없습니다.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바 1974-1111 소송인 채림, 피소송인 윤숙자의 리온 소송건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채림과 윤숙자의 리온을 결정한다. 7세 채영일은 아버지 채림과 9세 채영숙은 어머니 윤숙자와 동거할 것을 명령한다. 판사동무! 판사동무! 위원장 동무는 창안품들의 평가 사업을 조직했습니까? 그렇소. 자금 할당과 상품 명세 문건에 소표를 냈으니까네. 그럼 매 창안품들의 내신서에 쓰여진 기술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대체로 문건상 인정을 하오. 그러면 나머지 작업을 청사 비품 그리고 울타리 공사에 쓴 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절했디요. 우리라뇨? 도대체 누가 그런 결론을 냈습니까? 내라고 해줍시다. 근데 판사동무, 뭐가 잘못되었어? 국가는 창안품들에 대해 응당한 액수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동무는 창안자들에게 감독은 도자기와 증서만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해 주시오. 평가 사업으로 내려온 행표 자금에는 우리 새 청사 비품과 새울타리 공사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 분량 조절을 좀 지나치게 했을 수는 있어. 다른 이유는 표창 형식으로 도자기와 증서를 수여했다는 거요. 의의가 있게 표창 형식으로 말이요. 나라에 자기의 창조물을 이바지했다는 마음 하나만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 자금을 망탁 쓸 필요가 없지 않겠소? 그래서 우린 자금을 청사 비품과 세월타리 공사에 쓴 거요. 단 한 푼도 내 주머니에 넣지 않았어. 위원장 동무는
사람들의 고상한 노력을 아주 손쉽게利用했구만요. 판사동무 말 주의하시오.利用했을 뿐 아니라 모욕하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동무의 행동은 범죄입니다. 난 동무에게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신성한 자금을 떼내어 고급 비품을 사들인 게 제 주머니에 넣은 돈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 판사동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비품은 다른 방들에도 놓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공화국 형법에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고의적으로 어긋나게 하는 사람과 공민의 대가, 장한품들을 심히 그릇되게 평가한 자들은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은 동무의 행동이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한테 해당된단 말입니까? 기술자들의 노력을 짓밟아버리고 전망 없는 사람으로 최순희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무는 가정 불화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동무 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모를 게 뭐가 있어? 석충동무가 장안을 하는데 고심을 하는 걸 알면 공장 소조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엉킨 걸 풀어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죠. 기술자들에게 새 기술을 습득시키고 유능한 기술공으로 만드는 게 당신 사업 본분 아니겠어? 판사동무 며칠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인차 재판소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럼